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요, 윤심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스타. 자, 그렇다면 윤심덕은 어떻게 조선의 슈퍼스타가 되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윤심덕이 태어났던 그 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심덕은요, 1897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온순했던 아버지 윤석호와 어머니 김씨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윤심덕은요, 어려서부터 유독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심덕의 키가 또래에 비해 무척이나 컸거든요. 게다가 골목대장 노릇을 할 만큼 명랑하고 아주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 윤심덕은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그렇게 윤심덕은요, 완려로 불리면서 동네를 주름 잡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윤심덕이 10살이 되던 1907년, 윤심덕은요, 사립여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부터 서양식 학교 교육, 즉 신학문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요, 당시 여자들 경우에는요, 신학문 교육을 잘 시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당시 윤심덕의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평등과 자유를 강조했던 당시 기독교의 영향으로 개화 사상을 빨리 접했고요. 덕분에 아들, 딸 차별 없이 서양식 학교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윤심덕이 어머니 영향으로 다닌 곳이 또 있어요. 교회. 교회. 네, 교회였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널리 퍼지지 않았던 1900년대 초, 윤심덕은 어머니와 함께 꾸준히 교회에 다녔죠. 그리고 이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니면서 윤심덕이 푹 빠진 게 있습니다. 자, 조유미 씨, 이때 윤심덕이 푹 빠진 게 뭐였죠? 노래였겠죠. 어허. 거기 하면 찬송가를 부르니까. 맞아. 그때부터 접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름 아닌 노래. 윤심덕은요, 어떤 노래든 이 한 번만 들으면 아주 훌륭하게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성가대에서요, 솔로까지 도맡으면서 노래 실력이 쑥쑥 늘어났다고 합니다. 학교 친구들은요, 노래 잘하고 쾌활한 윤심덕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윤심덕의 친구가 쓴 글을 보면 윤심덕이 학교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과를 마친 교실에서나 운동장 한 모퉁이에서나 여러 동무가 둘러앉아서 심덕아 참가 한번 해라 하고 조를 적마다 입을 벌리고 구름에 솟을 듯한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학교에서도 유명한 음악가였네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윤심덕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제대로 배워보면 어떨까?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성악가. 교수님, 당시에 성악가라는 건 좀 낯선 직업 아니었나요? 네, 상당히 낯선 직업이었죠. 그런데 윤심덕이 성악가의 꿈을 갖게 된 거는 종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윤심덕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성악가의 꿈을 키웠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윤심덕이 과연 노래만 잘했을까요? 공부까지 무척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윤심덕은요, 언제나 수석, 우와.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윤심덕의 학교 생활은 무엇 하나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윤심덕은 요즘으로 치면 그냥 인싸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윤심덕이 난데없이 전학을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보시죠. 성악가의 꿈을 키우던 윤심덕의 폭탄 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제가 자, 진짜. 우리 나난 씨. 정답. 네, 정답. 이제 이제 성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정답. 와. 야. 윤심덕이 갑자기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의학과에 갈 수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겠다고 한 겁니다. 왜지?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성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던 우동생 윤심덕. 그런 윤심덕이 대체 왜 갑자기 의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윤심덕이 살던 일제 강점기에는요, 음악으로 먹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윤심덕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던 중에도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윤심덕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노래. 노래. 노래 임파솔라시도. 맞아요. 맞습니다. 성악. 노래를 하고 싶다. 음. 윤심덕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 노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고민에 거듭한 윤심덕은 결국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음악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합니다. 윤심덕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조선에는 성악을 배울 만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윤심덕이 원하는 성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유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주현미 씨, 이 윤심덕이 가고 싶어했던 나라는 어디죠? 이탈리아죠. 아, 지금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어쨌건, 성악의 고장. 네. 그렇죠. 윤심덕의 최종 목적지는요, 당시 성악으로 유명했던 나라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유학을 가기엔 돈도 없었고요. 또 이탈리아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윤심덕은 이탈리아 대신 우선 이 나라로 떠나기로 합니다. 일본. 맞습니다. 바로 음악학교가 있던 일본이었습니다. 윤심덕은요, 조선 총독부가 운영하는 관비 유학생 시험을 통해 유학비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으로 유학 가는 여학생 많았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일본 유학생 중에서 여성은 5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게다가 그중에 성악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 간 여성은요, 윤심덕이 최초였습니다. 거의 없죠, 아예. 지금도 일본에 있는 예술대학 중에서도요, 최고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유일무이한 조선인 여학생. 게다가 실력까지 뛰어났던 윤심덕의 이름은요, 이내 유학생들 사이에 쫙 퍼집니다. 어디에서든 주목받던 인싸. 윤심덕의 인기는요, 일본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윤심덕이 도쿄에 도착하고 6년의 시간이 흐른 1921년, 윤심덕과 함께 도쿄에서 유학 생활하던 친구가 윤심덕을 급하게 찾으면서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윤심덕이 가게 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극예술협회. 윤심덕의 친구가 그녀를 극예술협회로 급히 불러들인 이유는 바로 도쿄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끼리 모여서 조선의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조선 순회 공연을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윤심덕은요, 순회 공연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1순위 캐스팅 멤버였던 것이죠. 그 순회 공연을 위해 모인 단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윤심덕이 보이십니까? 가운데? 중앙에. 센터. 네, 맞습니다. 가운데 흰 옷을 입은 홍일점. 자, 과연 윤심덕과 극예술협회 단원들은 첫 공연 잘 마쳤을까요? 공연은 대성공. 우와. 대성공.
자, 이들은요. 부산을 시작으로 김해, 마산, 목포, 광주, 공주, 개성, 평양, 철원 등 여러 도시를 순회합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관객들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가는 곳마다 그의 독특한 미성으로 그의 성악에 도취되게 하였으니 그때부터 일반이 비로소 윤심덕의 성악가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윤심덕이 미성으로 노래를 부르자 관중석에서는 이내 우와 하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윤심덕의 손짓 한 번이면 문 남성들의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었죠. 윤심덕은 이 순회 공연을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서양 음악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악가 윤심덕의 존재를 사람들의 뇌리에 박아 넣은 겁니다. 자,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1922년 초여름, 도쿄 음악학교의 졸업 발표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뭐 졸업 발표회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였겠습니까? 윤심덕. 네. 바로 윤심덕. 윤심덕은요, 또 한 번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도쿄에서 네로라 하는 극장의 지배인이 곧장 윤심덕을 찾아가 월 150엔 급여 줄 테니 우리 극장의 전속 여배우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캐스팅. 그 당시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 일본에서 대졸 초임의 월급이 50에서 60엔 정도였습니다. 오, 2배 정도인가요? 3배? 3배. 네, 와, 파격의 파격인데요? 윤심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이요. 왜요? 여기서 이제 조영민 씨랑 좀 달라지네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 왜지? 만약에 윤심덕이 안정적인 직업과 좀 더 많은 보수를 원했다면 부모님의 바람대로 의사가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탈리아에 가서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액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심덕이 또 한 번 안정적 미래를 제 발로 걷어차고 자신이 원하는 꿈, 이탈리아 유학을 위해 달려가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윤심덕이 도쿄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23년 6월 26일 윤심덕은요, 성악가 윤심덕으로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됩니다. 그녀의 데뷔 무대 장소는요, 뜻밖에도 경성의 종로중앙청년회관이었습니다. 윤심덕은요, 일본의 최고 예술대학에서 음악을 공부는 했는데 여전히 이탈리아로 갈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싼 유학 자금도 구할 길이 없었죠. 결국 윤심덕은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조선으로 귀국했던 거였습니다. 윤심덕. 이 이름은 실로 여왕의 위세를 떨치는 이름이다. 당시 신여성이란 잡지에서 윤심덕을 여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첫 공연 이후 윤심덕은요, 1세대 여성 소프라노로 승승장구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 낯선 성악 공연임에도 불구하고요,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갑니다. 윤심덕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자, 조선에 돌아와서 스타가 된 윤심덕. 하지만 윤심덕은요, 치솟는 인기에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기, 명성과는 다르게 윤심덕의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윤심덕이 받는 출연료라고 해봐야 고작 교통비, 화장품값 정도였죠.
와, 너무 낫다. 공연을 하면 할수록 이탈리아에 가서 성악을 제대로 배우고 또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윤심덕의 갈망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무거운 돌이 가슴을 짓누른 것처럼 윤심덕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윤심덕이 27살이 되던 1924년 누군가가 윤심덕을 불쑥 찾아옵니다. 윤심덕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윤심덕 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이끌고 불쑥 윤심덕이 있는 경성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윤심덕에게 이렇게 말했죠. 일본 유학도 다녀왔고 공부도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라고 한 겁니다. 딸이 여기저기에 초청 공연 다니고 여왕으로 불리며 그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 떼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하시지. 그럴 수 있죠. 워낙에 인기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생활비 높기로 소문난 경성에서 윤심덕은 갑자기 4명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계형 가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혼자 지금 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 헤쳐나가는 이 기간, 그 기간도 힘들 텐데 이제 어깨에 짐이 더 얹어진 거잖아요. 그럼 점점 더 자기의 그 희망하고 멀어지는 그런 현실이니까. 효심이 지극했던 윤심덕은요. 무대에 선 것 외에 시간 강사 일은 물론이고요. 틈틈이 음악 개인 교수 일까지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부모님과 미성년인 두 동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윤심덕의 고민은 날로 깊어져 갔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을 겁니다.